여러분, 민간 분양,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민간 분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말입니다.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물량은요, 5,690가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22% 수준이에요. 22% 수준이면 78%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는요, 25,638가구였어요. 25,638가구. 78%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하면요, 60% 넘게 줄었습니다. 예, 2019년에는 14,740가구입니다. 야, 이렇게 줄면 이게 여러분, 이게 시장이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공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급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 미뤄라, 재건축 분양 미뤄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게 이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 일반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둔촌 주공 아파트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 가구가 5,000가구예요. 5,000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주한 지 4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땅값 오르죠 또. 기본형 주택비 또 오릅니다. 그러면 분양가 또 올라요.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규모 단지 청약 일반 분양 나오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여기 강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 동대문구에 VT 스타일이라고 해서 47가구를 모집을 했어요. 1685가구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36대 1이었어요. 36대 1. 그 정도로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하겠다 이거죠. 정부는 이 민간 분양 줄이고 공공주도 공급 여기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민간 분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줄어드니까 5,690가구까지 줄어드니까 이게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분양이 이걸 따라가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택지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착공도 굉장히 많이 줄어요. 착공도 52.5%나 작년 대비입니다. 분양도 줄었지만 착공도 줄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공공분양하고 다 분양하는 걸 볼게요. 분양하는 것도 다 줄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49,359가구였잖아요. 서울에 모든 분양이 5만 가구 육박했어요. 2021년에 31,211가구예요. 내년엔 더 줄어요. 24,463가구로 줄어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는 46만 가구나 됐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29만 가구예요. 좀 늘어나요. 2021년에 28만 가구보다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말입니다.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집값이 내려간다 하는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죠? 금리 인상? 예, 8월에 금리 인상, 10월에 금리 인상, 8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임대차 3법이고 다 폐지하고 부동산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모르겠어요. 게다가 강남 재건축 빨리빨리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공급의 신호를 계속 시장에 보내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꽉 묶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나요? 긍정적인 신호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부정적인 신호만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충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를까지도 깨버리니까 여기서 오는 시장의 어떤 충격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점점 커진다. 저는 언제 어느 때 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장은요. 시장에 맡겨놔야 돼요. 시장을 내가 통제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요. 시장은 시장답게 놔둬라.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시장은 시장답게 놔둬라. 시장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통제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한 번 왜곡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저는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망가지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